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배신했는지,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떻게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2024년 3월 15일, 한성그룹 부회장 김도윤은 20년간 함께한 아내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16살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아내가 직접 키워낸 후배 비서 최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20년 동안 이 회사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겨진 계좌, 비자금의 흐름, 불법 거래들. 모든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어떻게 단 한 번의 폭발도, 단 한 번의 화도 내지 않고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6개월 만에 재산 2천억 원의 남자를 거지로 만든 그 완벽한 계획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49세가 되기까지 살아온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대 초반부터 한성그룹 창립자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25세에 그의 아들인 김도윤과 결혼했습니다. 그 후 20년간 완벽한 회장 부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완벽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기상 1시간 30분 동안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매일 다른 스타일의 정장 착용. 한 달에 3번씩 피부과 관리, 일주일에 2번 필라테스, 한 달에 1번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의상 쇼핑. 사교 활동도 빠짐없이 했습니다. 재계 부인들과의 정기 모임, 자선단체 후원 행사, 골프 모임, 와인 동호회까지. 모든 활동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단순한 꽃병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저는 이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회계, 인사, 법무는 물론이고 세무조사 대응, 정치인들과의 관계 관리까지. 특히 중요한 업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자금 관리였죠. 한성그룹처럼 큰 기업이 완전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전달되는 후원금, 관료들과의 접대비, 각종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세금 회피를 위한 해외 계좌들. 시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고 며느리인 저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죠. 그렇게 20년 동안 저는 한성그룹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여전히 다정했고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으며 제자리도 견고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신호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매년 이날이면 도윤은 저에게 꽃다발과 함께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깜빡했다며 다음날 대충 사온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이 평소보다 자주 울렸고 받을 때마다 다른 방으로 가서 통화했습니다. 20년간 부부로 살면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2월 말 한성그룹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준비를 하면서였습니다. 저는 늘 그래왔듯이 행사 전체를 총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설인이라는 후배가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최설인, 33세, 이화여대 경영학과 출신, 5년 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제가 직접 멘토링한 후배였습니다.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였죠. 처음엔 정말 예쁜 후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준비 과정에서
서린의 권한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임원진과 직접 소통하고 예산을 결정하고 심지어 VIP 게스트 리스트까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5년차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벗어났죠. 더 이상한 것은 도윤과 서린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업무 회의를 한다며 둘이서 자주 사라졌고 점심시간에도 함께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물론 상사와 부하 직원이 업무 미팅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결정적인 순간은 3월 2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회식이 있었는데 평소보다 일찍 끝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식탁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이지색의 금색 로고가 들어간 에르메스 스카프였습니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에게 물어봤더니 서린이가 회의할 때 두고 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 스카프의 가격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5년차 회사원이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었죠. 더구나 회의하러 온 자리에 그런 비싼 스카프를 가져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20년간 비서로 또 회장 부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도윤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공식 일정표와 실제 행동을 비교해 봤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거래처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린과 함께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내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일하는 후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최근 인사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린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있었습니다. 입사 5년 차에 임원 비서실장으로 승진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한 자리였죠. 더구나 그 자리에는 다른 후보들도 많이 있었는데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서린이 유력한 후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재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서린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시계, 고급 의류들. 5년차 직원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3월 10일 회사 주차장에서 도윤의 차를 봤습니다. 조수석에 서린이 타고 있었고 둘은 매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오늘 서린 씨와 어디 갔다 왔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었어. 어느 거래처요?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해 줬을 텐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제가 믿고 아껴온 후배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살아온 제가 추악한 질투국의 주인공이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3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30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자가
마치 아침 식사 메뉴를 정하듯 담담하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세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시대에 뒤처져 있어. 나는 더 젊고 더 열정적이고 더 현대적인 파트너가 필요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설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결국 그녀였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야. 단순히 우리 관계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혼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만큼 다 줄게. 집도 재산도 위자료도.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설인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겠죠.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알겠어. 충분히 생각해봐.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감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가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가진 자산을 파악했습니다. 첫째, 20년간 축적한 한성그룹의 비밀 정보들. 비자금 계좌, 불법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후원금 거래, 세금 포탈 관련 자료들. 이 정보들만으로도 한성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재계 인맥들. 20년간 회장 부인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회장 부인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그리고 관료들까지. 셋째, 법적 지식과 경험. 오빠가 변호사인 것도 있었지만 저 자신도 20년간 회사 법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당한 전문 지식을 쌓았습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도윤과 설인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들의 욕심과 실수를 유도해서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3월 18일, 저는 오빠 성규를 만났습니다. 변호사인 오빠에게 이혼 절차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오빠는 제 계획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혜진아, 너무 위험한 게임이야. 그냥 재산 분할이나 제대로 받고 조용히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어때? 오빠, 나는 20년을 투자했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그래도 걱정하지 마. 나는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계산해서 움직일 거야. 오빠는 결국 제 편에 서기로 했습니다. 법적 자문을 해주기로 약속했죠. 다음으로 저는 오상훈 고문을 만났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멤버이자 지금도 이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고문님께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넌지시 상황을 알렸습니다. 고문님, 혹시 최근 회사 분위기가 어떤지 아세요? 글쎄, 좀 이상하긴 해. 도윤 부회장이 최근에 인사결정을 너무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 어떤 인사결정이요? 최설인이라는 직원을 임원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킨다는 얘기가 있어. 너무 빠른 승진 아닌가? 그렇네요. 그리고 혜진 씨, 혹시 도윤 부회장과 요즘 어떠세요? 상훈 고문도 뭔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긴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상훈 고문이 제 편에 서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니까요. 3월 말부터 저는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죠. 도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상했을 텐데 너무 순순히 응하니까 당황했나 봅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거야?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제가 더 큰 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따위가 아니라 도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계획이었죠. 그와 동시에 저는 설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 패턴, 성격, 그리고 약점들을 파악했습니다. 설인은 똑똑했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욕심이 많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도윤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4월 초 도윤과 설인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와의 이혼이 성사된 후에 발표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설인이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확실해졌다고 생각해서인지 행동이 대담해졌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적인 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물론 업무용이라고 명목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용도였죠. 더 중요한 것은 비자금 계좌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던 계좌들 중 일부를 발견해서 소액씩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을 한 번에 터뜨릴 계획이었으니까요. 4월 중순 드디어 도윤과 설인이 결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와의 이혼이 확정된 후였죠. 6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야. 도윤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축하해요. 저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설인이는 좋은 여자야. 젊고 똑똑하고 회사 일도 잘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안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어서. 도윤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저는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로 새로운 길을 가는 거니까. 그날 밤 저는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관리했던 비자금 계좌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축적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계좌번호, 거래 내역, 자금의 출처와 용도,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까지. 총 47개의 계좌에 약 850억 원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완전히 불법적인 자금이었고 일부는 세금 포탈을 위한 자금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세무조사로 발각된다면 한성그룹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인들과의 후원금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년간 한성그룹이 정치인들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은 총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17명, 전직 장관 3명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관료들과의 로비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건설 허가, 세무조사 회피,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관료들에게 제공된 금품과 향응은 수백 건에 달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복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했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다음으로 저는 서린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이미 자신이 한성그룹의 미래 안주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그런 뉘앙스로 행동했고, 심지어 임원들에게도 당당하게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비자금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으로부터 일부 계좌의 관리권을 넘겨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계좌도 만들었습니다. 5월 초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서린이 회사 자금 3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해외 출장비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결혼 준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한성그룹에 비자금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죠. 구체적인 계좌번호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혹만 제기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에도 비슷한 제보를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언론에도 넌지시 정보를 흘렸습니다. 경제신문의 한 기자에게 한성그룹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식으로 은근히 암시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폭탄이 터지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또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바로 서린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15일, 저는 서린과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서린아, 도윤이와 결혼하게 되어 축하해. 선배님,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서린은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뻔뻔해지지는 못한 상태였죠. 괜찮아.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정말 미안해요. 선배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서린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말씀하세요. 도윤이를 잘 챙겨줘. 그 사람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면이 많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도 신중하게 해. 특히 돈 관련된 일은 더욱 조심해야 해. 이 마지막 말에서 서린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무슨 뜻이신지. 아무 뜻 아니야. 그냥 큰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한다는 뜻이야. 서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로 그 반응이었죠. 그날 이후 서린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실수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5월 말, 드디어 첫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국세청이 한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갑자기 세무조사가 웬 말이야?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누가 제보한 건 같은데. 누가 우리 회사 내부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있겠어? 도윤은 의심의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저는 전혀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도와주겠다고 나섰죠. 내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20년간 회사 일을 해봤으니까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고마워. 하지만 이미 서린이가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 바로 그것이 제가 노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서린이 직접 비자금 정리 작업을 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서린은 급하게 비자금 계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축적된 복잡한 자금 흐름을 단시간에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죠.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한성그룹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저는 두 번째 수를 두었습니다. 재계 인맥들을 통해 한성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성그룹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세무조사가 시작됐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비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해. 정말? 그뿐만 아니라 정치권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지자 한성그룹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거래처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6월 15일 드디어 도윤과 설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이었죠.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언론인들까지 총 300명이 초대되었습니다.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도윤이 직접 초대장을 건네면서 말했죠. 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와야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 갈게요. 축하해주러. 물론 저는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축하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죠. 제 복수의 완결판을 보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헤어스타일. 49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 아내가 새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도윤과 설인이 입장할 때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미소도 지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의 관대함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런 상황에서도 축하해주다니. 역시 교양 있는 사람은 달라.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너희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이겠지만 동시에 몰락의 시작이기도 해.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도윤의 인사말도 좋았고 설인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참석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 많은 재계 인사들은 도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둘째,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상훈 고문을 비롯한 몇몇 이사들은 명백히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셋째,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고 사진도 많이 찍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에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성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힘들지 않나요? 세무조사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괜찮을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결혼식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축하의 자리가 불안의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결혼식 사진들이 각종 SNS와 언론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축하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세무조사 받는 상황에서 호화 결혼식이라니. 전 부인을 버리고 젊은 여자와 재혼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타이밍이 좀. 한성그룹 주주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언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축하 기사가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의 기사들이 더 많이 나왔죠. 그 결과 한성그룹 주가는 결혼식 다음 날부터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파르게 떨어졌죠.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결혼식이 오히려 악재가 된 것이었으니까요. 왜 이렇게 반응이 안 좋을까? 사람들이 너무 보수적인 것 같아요. 설인도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결혼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보수적인 재계에서 이런 결혼이 좋게 받아들여질 리 없었으니까요. 그 주 금요일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한성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성그룹과 김도윤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한성그룹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 가까이 떨어졌죠. 도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혹시 경쟁사에서 공작을 벌이는 건 아닐까요? 설인도 불안해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터지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까요. 6월 말부터 한성그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검찰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죠. 도윤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그 모습이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집에서 지켜봤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았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성그룹의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정치인들과의 후원금 거래, 관료들에게 제공된 금품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이런 업무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검찰은 설인을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관리했던 계좌에서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설인 씨, 이 계좌는 뭔가요? 회사 자금이 개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있는데, 그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업무상 필요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요? 설인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준비비로 사용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설인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이런 일이 터지다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더구나 회사 직원들의 시선도 따가웠습니다. 예전에는 부회장 부인이 될 사람이라며 추켜 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회사를 망친 여자라며 수군거렸습니다. 7월 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사회에서 도윤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훈 고문이 주도했습니다. 도윤 부회장의 최근 행동들이 회사에 너무 큰 손실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사회 멤버들 대부분이 상훈 고문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도윤의 성급한 재혼에 대해 불쾌감을 표했던 이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부인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까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사회는 도윤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했습니다.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였죠.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키워온 회사에서 쫓겨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 회사를 25년간 키워왔는데.
도윤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이것은 회사를 위한 결정입니다. 상훈 고문의 말에 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서리는 옆에서 위로하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이게 다 내 때문이야. 갑자기 도윤이 서린에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회사 돈을 함부로 쓰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그건 당신도 알고 있던 일이잖아요.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은 한 달도 지속되지 못했죠. 더구나 언론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한성그룹 사태의 핵심은 김도윤 부회장의 성급한 재혼, 젊은 부인의 돈 관리 능력 의문, 재계 원로들 김도윤 부회장의 등 돌려 이런 기사들이 연일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만족했습니다. 제 계획이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7월 중순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세금 포탈 규모가 무려 34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지난 10년간 총 34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습니다. 추가로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약 600억 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한성그룹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이제 최고점 대비 70% 가까이 떨어진 상태였죠. 회사의 자금 상황도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려면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절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0년간 쌓아 올린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 하지만 이것도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폭탄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7월 말 드디어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습니다. 저는 검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20년간 제가 보관해온 모든 자료들이었죠. 비자금 계좌의 상세한 거래 내역, 정치인들과의 후원금 거래 증거, 관료들에게 제공된 금품 리스트까지. 특히 중요한 것은 서린이 최근에 저지른 횡령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모든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받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고 체계적인 증거는 처음 봤을 거예요. 이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제가 20년간 회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했던 자료들입니다. 왜 지금에서야 제출하시는 건가요? 회사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8월 초 검찰이 도윤과 서린을 정식으로 기소했습니다. 도윤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배임 등이었습니다. 서린의 혐의는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이었죠. 특히 서린의 경우 결혼 준비비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자세히 조사해서 증거를 제출했거든요.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한성그룹 김도윤 부회장 부부 동반 기소. 신혼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돼. 전 부인이 결정적 증거 제공. 마지막 제목이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부인인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다는 것이 화제가 된 거죠. 언론은 저를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저는 일체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서면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20년간 함께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면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복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재계에서는 저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혜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런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고 20년간 회사를 위해 일한 공로가 인정받는군. 역시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어. 반면에 도윤과 설인에 대한 평가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기소된 후 도윤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습니다. 한성그룹 지분도 대부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설인은 더욱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범죄자로 만든 여자. 회사 돈을 결혼 비용으로 쓴 파렴치한 여자.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설이는 외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둘 사이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만 않았어도 내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당신도 알고 있던 일이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나는 그런 세부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었어. 그럼 이제 와서 나한테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예요? 둘은 매일 싸웠습니다.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미 파경 위기에 처했죠. 8월 중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설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책임을 도윤에게 떠넘기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모든 결정은 김도윤 부회장이 내린 것입니다. 그럼 횡령 혐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부회장의 지시였습니다. 결혼 준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시로 사용한 것일 뿐 횡령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자 도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 여자가 뭘 하는 거야? 나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그날 밤 집에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이 신고할 정도로 시끄러웠죠. 결국 설이는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반 만에 사실상 별거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김도윤 마이너스 최설인 부부 결혼 2달 만에 별거. 법정에서 만나게 될 신혼부부.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법정 공방으로 끝나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복수가 완벽하게 실행되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재산도 잃고 지위도 잃고 심지어 새로운 아내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설인도 직장을 잃고 사회적 지위를 잃고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9월 초 저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조용히 한성그룹의 우량 자산들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회사 가치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저는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서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물론 제 개인 자금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강력한 조력자들이 있었죠. 상훈 고문을 비롯한 몇몇 이사들이 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도 도윤의 행동에 실망하고 있었고 회사를 정상화시키려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가 힘을 합치면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모님, 정말 저를 믿어주시는 건가요? 20년간 당신의 능력을 지켜봤습니다.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또한 재계의 다른 인사들도 저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행동에 실망한 그들이 저의 편에 서기 시작한 것이죠. 박혜진 씨야말로 진짜 한성그룹의 주인이었어.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 운영의 핵심이었던 거야.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나서는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성그룹의 지분을 계속 매입했습니다. 9월 말에는 전체 지분의 3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경영진 교체를 위한 안건이었죠. 한성그룹의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주총회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혼란으로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회사를 아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주주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박혜진 씨가 나서주시면 정말 다행이겠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회사를 지켜온 분이니까 앞으로 나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죠. 결국 주주총회에서 저는 한성그룹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찬성 78%, 반대 15%, 기권 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죠.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20년간 그늘에서 일해온 제가 마침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박혜진 한성그룹 새 수장으로 부상. 그늘의 실력자 마침내 전면에 나서다. 20년 준비한 여성 CEO의 탄생. 특히 제가 여성 CEO라는 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여성이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대표이사 취임 후 저는 즉시 회사 정상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모든 불법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투명한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유능한 인재들을 새로 영입해서 경영진을 교체했습니다. 셋째, 주력 사업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한성그룹의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새로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죠. 11월 중순 도윤과 설인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도윤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몇 개월 사이에 머리카락이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죠. 설이는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위축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둘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최설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닙니다. 김도윤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한 일입니다.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한때는 사랑한다며 결혼까지 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1심 판결에서 도윤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 설이는 징역 2년에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도윤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설이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단지 사랑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몰락을 비교적 냉정하게 보도했습니다. 탐욕이 부른 비극, 사랑이라는 이름의 범죄, 재계 스캔들의 교훈.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 앉아있던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저를 이 회사의 비서로 받아들이며 했던 말이 생각났죠. 혜진아, 이 회사를 잘 지켜줘. 언젠가는 내가 필요한 때가 올 거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죠. 한성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투명한 경영, 윤리적인 기업 문화, 그리고 실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까지 제가 꿈꿔왔던 회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가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1년 전 최저점 대비 200% 가까이 올랐죠. 투자자들이 새로운 한성그룹을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직원들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눈치를 보며 일했다면 이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기분입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직원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도윤과 설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윤은 항소를 포기하고 형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죠. 가끔 면회를 신청한다고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이니까요. 설이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현재 그녀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출소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예전 같은 삶은 불가능할 거예요.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도 따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이혼 절차를 밟았거든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법정 공방으로 끝난 셈입니다. 지금 저는 50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CEO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20년을 준비한 완벽한 복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를 찾은 것일 뿐입니다. 도윤은 저를 단순한 아내, 액세서리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년간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다만 그늘에 숨어 있었을 뿐이죠. 설이는 저를 무시하고 제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실수하기 쉽죠. 하지만 차분히 계획을 세우고 기다리면 상대방이 알아서 무너집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옳다는 확신이요. 실제로 저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환경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도윤의 욕심, 설인의 교만, 둘의 성급함. 이 모든 것이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단지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죠. 지금 한성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투명한 경영, 혁신적인 사업 모델,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회장실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2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물론 때로는 쓸쓸하기도 합니다. 2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과 이런 식으로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사람들은 저를 복수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는 인내의 승리자라고 불리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실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길게 보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배신을 당할 때가 있을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복수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진짜 복수는 차갑게 하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계획을 세워서 상대방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복수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20년간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도윤과 설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리를 되찾기 위해 제가 진짜 원했던 삶을 살기 위해 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5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고 더 큰 꿈들을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하며 실력을 쌓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웃으세요. 이상으로 박혜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